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은책입니다. 지식이 부족할수록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는 법입니다. 우둔한 자일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과신하는 법이죠. 무지에서 오는 오만은 그래서 생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이 무능한 정부가 오만하기까지 하다. 제가 특정 정부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요, 역대 모든 문민 정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문민정부가 실패한 그 뿌리는 바로 무지이며 그 무지함을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게 무능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기 전에 이 얘기는 2부에서 하죠. 오늘 하루 일어난 사건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문에 일면 헤드라인으로 해도 좋을 만한 뉴스가 너무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뉴스는요, 놀랍게도 방탄소년단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BTS 결국 군대 간다. 병력 특혜 형평성 논란. 이 기사가 가장 많이 본 뉴스였습니다. 7위도 BTS 관련된 뉴스였고요. 정부가 오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개선 방안을 발표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체육요원의 경우 혜택폭은 좀 넓혔는데 예술요원에 대중연예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병력 특례 제도는 이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력을 신성한 의무라면서 군 가산점도 부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예컨대 프로야구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병력 혜택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특정 선수를 말하기는 어려운데 선수들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울었겠죠.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음 뉴스요. 오늘 조국이 두 번째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새 규정이 적용되는 12월은 오지 않았는데도 그는 오늘 또 여전히 검찰청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검사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라고 하네요. 언론을 통해 이미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사건조차 그는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글쎄요, 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하던 조국과 지금 조국은 다른 조국인가요? 게다가 검찰은 공범 관계인 정경심과 조국이 면회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조국에 대한 검찰 처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뉴스 또 보죠. 북한 김정은이 우리 문 대통령을 또 한 번 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땡깡 수준이더군요. 늘 하던 수작이죠. 그동안 청와대는 이번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했는지에 대해 이불을 꾹 닫고 있었죠. 김정은이 가을에 올 거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부산에 오는 걸 기대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보냈는지 여부는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그런데 거절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국이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고 왔지만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 북남 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때 도대체 북과 남이 만나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런 만남이 무슨 이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한 북한의 말은 또 이렇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종이 한 장의 초청으로 험악한 상태를 가볍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오산은 없을 것이다. 북한은 또 남측이 특사로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죠. 청와대도 할 수 없었는지 북한 김정은 초청 사실을 밝혔습니다. 서면 브리핑을 했죠. 고민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정은이 평화 번영을 위한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자리를 같이 한 쉽지 않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데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그런데요, 저는 김정은을 초청한 사실을 침묵한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 나라에 오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김정은이 귀순하는 건 아닐 테고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적의 수괴로서 체포 대상입니다. 물론 정부는 대통령이 통치 행위의 하나로 해석하겠죠. 그런데 과연 김정은을 우리 대통령의 방문에 따른 답방을 하는 국가의 수장이라고 볼 수는 있는 겁니까? 예, 또 다른 뉴스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말씀을 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대해서죠. 이 가계동향 조사 결과는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1분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20%, 5분위죠. 다섯 번째 단계,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 1분위와 5분위 간의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민정 대변인이 전한 대통령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 정책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전 분위 소득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중간층이 두터워지고 5분위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한껏 고무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분위 소득 증가는 무엇으로 한 것일까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된 때문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에도 있듯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ETIC라고 그러죠.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그리고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의 이전 지출 때문이 아닌가요? 쉽게 말해 빈곤층에게 국민 세금을 퍼부어서 만든 소득 증대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 듣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고 대변인 또 정부 정책으로 이전 소득이 확대되어서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통계청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요. 청와대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2인 이상 가구 월 평균 사업 소득은 87만 9,800원이죠. 그리고 2년 전인 2017년 3분기, 그러니까 이 정부 출범 직후입니다. 그 3분기에 91만 5,900원보다 3만 6,100원, 3.9%가 줄어든 겁니다. 말하자면 소득주도 성장 아래 시행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땜방으로 한 근로장려금 지원, 뭐 이런 빈곤층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자영업자들에겐 비용 부담이란 부작용이 생긴 거란 겁니다. 이걸 이 정부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올해까지만 해도 무려 1,880원, 29.1%나 최저임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결국 그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오히려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빈곤층 소득을 만들어주는 이 정책을 언제까지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이 정부 들어서 구성원이 대거 바뀐 대법원, 새로운 대법원이 또 하나 새로운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때 뇌물죄 구성 요건으로 묵시적 청탁을 인정을 해서 모두를 놀라게 한 뒤에 나온 놀랄만한 판결입니다. 백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에 관련된 판결이죠. 백년 전쟁은 2013년이죠.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특정 자료만을 위주로 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생활과 독립운동 승금 횡령 의혹,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발언 등에 대해서 반론 없이 저속한 표현까지 동원해 만들었다 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 하여 경고 등 제재를 내렸죠. 그리고 1, 2심 법원에서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래서 제재 처분이 옳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런데 무려 6년 만에 대법원에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파기환송했죠. 자, 이에 한 사안을 두고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철도 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벌였습니다. 열차 운행 비율이 평시 대비 78.2%에 불과하다고 하는군요. 노사 간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라 하니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죠. 서구에서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정책은 탈규제와 민영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수 정권 때 이 두 가지 점을 모두 실패했습니다.
코레일은 민영화에 실패한 대표적 공기업이죠. 경쟁이 없으면 경영 성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퇴보합니다. 상식이죠. 한때 영국은 공기업들의 적자로 인해 재정부터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영국병이라고 했죠. 그런데 마가렛 대처가 집권하면서 공기업 민영화로 영국병을 치유했습니다. 지금 영국은 모든 공기업이 민영화되어서 흑자로 다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주요 공기업 12개가 한전부터 가스공사까지 모두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 부채도 결국 정부 부채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지금 20대, 30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 한국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득이 1, 2부로 나누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 잠시 뒤 2부는 지소미아 문제와 그리고 미군 철수 뉴스를 둘러싼 진실게임 해프닝 같아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지금까지 진은책이었습니다.